나오는데 세율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자, 볼게요. 몇 페이지 보는지 이거 밑줄 안 쳐도 된다고 그랬죠? 그냥 이거 자체가 밑줄이니까. 그럼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게 28쪽에 나와 있죠? 요거예요. 표준 세율이다.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명칭이야. 얘는 의미 없어.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따 배울 재산세 다 지방세야.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왜? 탄력세율이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은 뭐냐?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그런데 작년에 출제가 됐다고 그랬죠. 올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 정도만 알면 돼. 그럼 보죠. 건수, 건당 얼마? 나머지 권리는 무조건 1000분의 얼마라고 그랬죠? 2라고 그랬어요. 등록면허세는 요것뿐이 없어. 건당 6,000원. 권리는 어떤 거?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런 것들은 다 1000분의 얼마? 2. 끝이에요. 끝. 하나뿐이 없어. 그럼 위에 건 뭐냐? 이건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겁먹었죠. 위에 것은 뭐냐? 이런 거 배웠어요. 제일 나쁜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건데, 질문하는 건데, 미안해요. 취득세, 표준세율 속에는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그랬죠. 순수한 취득에 관한 게 몇 프로? 나머지 등기는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럼 바로 이놈이에요, 이놈. 이놈은 어떻게 구하냐?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만 빼주면 돼? 2%. 예를 들어서 이게 있었죠. 유상승계는 농지는 몇 프로? 3%. 그러면 요거는 2%. 빼면은 몇 프로? 1%. 이게 등록면허세 세율이야. 등기가 옛날에 등록세니까. 표준세율에서 빼주는데 그럼 요걸 알아야 되겠죠. 볼까요? 보존등기는 기억나나? 원시취득. 내가 최초의 소유자야. 원시취득하는 게 보존등기죠. 남의 걸 가져오면 이전등기고 매매. 보존등기는 원시취득 2.8%야. 그럼 이거는 취득세 한 지붕 두 가족이 들어간 거고 여기에서 취득 2% 빼주면 얼마 남는다? 0.8.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00분의 8. 2%만 다 빼주면 돼. 불안해서 한 번 더. 이전 등기는 유상 이전이 매매야, 매매. 매매면은 농지면은 3% 아니면 몇 프로? 그렇죠. 농지가 안 나오면 4%야. 4%에서 2% 빼니까 몇 프로? 2%. 1000분의 20. 왜 1000분의 20이 2%인지는 질문하지 말아요. 집에 가서 딸내미한테 물어봐요. 여기서 설명한 밤새. 무상이전 아무 말이 없으면 증여로 본다고 그랬죠.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라는 말이 없으면 얼마가 돼? 3.5%. 2% 빼니까 얼마? 1.5%가 되는 거죠. 상속이 나왔다. 상속은 2.8%야. 여기서 2% 빼니까 얼마 남는다? 0.8%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만 빼줘라? 2%만 빼줘.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권리는 1000분의 2. 건수는 건당 얼마? 6,000원. 얘만 신경 쓰면 돼. 시험엔 얘만 두 개뿐이 없으니까 얘들이 같이 하나 두 개 추가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세율은 끝. 이해 가셔? 그러니까 건수는 건당 얼마야? 세율이 6,000원이야, 세율이. 그 다음에 권리는 권리가 나왔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이런 것들 나왔다. 그러면 얼마? 1000분의 2. 등록면허세는 1000분의 2예요. 자, 그 다음에 증과세율이 나오는데 세율이 무겁다. 무거운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핑계김에 취득세하고 복습을 할게.
잘 봐요. 취득세 증가세율은 4배, 3배, 2배가 있죠. 4배다 그러면 뭘 살 때? 사치성 재산. 표정이 신선해요. 사치성을 사니까 4배야. 너 부자구나? 4배네. 그 다음에 3배, 2배는 지역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3배는 어디? 대도시. 2배는 과밀 억제권역. 다 잊어먹었어요? 수고했어요. 그럼 대도시 과밀은 이건 뭐냐? 어떨 때냐? 이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했을 때, 그 다음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어느 지역이냐? 둘이 똑같아. 어느 지역이냐? 대도시에 했다. 그럼 3배. 과밀 억제권역 몇 배? 2배. 끝.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똑같아. 3배 하나뿐이 없어. 그럼 3배 하면 뭐가 생각나? 그렇죠. 대도시인데 뭐가 빠졌냐? 공장은 없어. 중과세 안 해. 그럼 뭐만 남아? 본점이라든가 법인 설립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하나 더 해볼까? 이따 할 거 미리 끝장을 낼 거예요. 재산세는 5배가 있어. 하나뿐이 없어. 5배인데 지역은 달라. 과밀 억제권역. 여기에 업종만 공장만 들어가요. 그럼 본점은 안 들어가. 중과세. 왜 이걸 해주냐? 잘 봐요. 본점, 공장, 취득세는 다 중과세야. 등록면허세는 본점만이야. 재산세는 공장만이야. 조금 연결이 잘 안 되나? 괜히 했어. 2개가 다 똑같아. 2개가 다 똑같아. 본점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 취득세는 다 중과세. 근데 등록면허세 중과세에서는 공장은 중과세 없어. 둘 중에 얘만 해. 재산세는 공장만 해. 얘만 해. 그래도 연결이 잘 안 돼? 괜히 했어 내가. 재산세 중과세는 공장만.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본사만. 취득세는 2개다. 됐어. 괜히 했어. 자, 그럼 오늘 배울 건 요겁니다. 자, 몇 배? 3배. 3배는 지역은 어디로 봐라? 대도시.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거야. 대도시는 사람이 많아서 숨쉬기 힘든 지역이 대도시야. 뭐 50만 이상 필요 없어요. 그냥 세법은 대도시. 대도시 사람 많구나. 근데 여기에다가 법인을 설립했어. 법인을 설립하면 없던 본사가 생겼다 이거죠. 그럼 종업원들도 덩달아 들어오겠죠. 협력업체 들어오겠죠. 사람이 많아 죽겠는데 사람이 늘어나면은 야 들어오지 마. 사람 지금 많어. 그래도 들어오면은 부득부득 들어오면은 몇 배 중과세? 3배. 지방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대도시 바깥에 본점이 있는데 대도시 안으로 전입이 뭐죠? 들어왔어. 없던 게 생겼어. 설립하고 똑같아. 대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종업원들도 이사 오겠죠. 협력업체 오겠죠. 설립한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럼 숨쉬기 힘드니까 들어오지 마. 그래도 들어오면 몇 배? 3배.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없던 게 생기면 무조건 몇 배? 3배. 대도시 3배. 한 번 더 합시다. 취득세는 사치성은 몇 배? 4배. 과밀 2배. 대도시 등록면허세 대도시? 그래 그거 알면 끝나는 거야. 이제 좀 되나? 더워. 그런데 법인을 설립하는데 그 업종에서 얘들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도시에 있어야 돼. 대도시에 없으면 서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죠. 근처 가까이 있어야지. 그래서 중과세 제외되는 업종 시험에 가끔 나오죠.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서민들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 업종이야. 그럼 중과세하면 큰일 나겠죠. 뭐냐? 은행은 뭐예요? 어르신들도 이용해야 되니까 가까운 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개정돼야죠.
오프라인 매장이 자꾸 없어지니까. 근데 이것도 개정되려면 한 30년 걸릴 거예요. 급한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락동, 노량진 있죠? 왜 그 금싸라기 땅에 시장이 있겠어? 세금이 중과세 안 되니까. 서민들 많이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도 저번 주 일요일 날 여기 한번 가보려고 그랬었는데, 대명항.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옛날 같지 않다면서요. 우리 동네 앞에도 노량진 시장이 있는데 여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회는 싸요. 집에서 먹으면. 집에서 이걸 삶는다고 그러나? 가리비 같은 거? 에? 싫어, 나는 삶는 거예요. 이런 거는 되게 싸요. 그건 인정해. 근데 그 식당 가서 먹는 순간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그 다음부터 내가 거의 안 가는데, 이 서비스 주잖아. 서비스. 예를 들어서 회 사고 뭐 사면은 뭐예요? 스키다시 여보세요. 곁반찬, 곁들이. 저렇게 나 당황해서 콧물 나오지. 그럼 거기서 저 멍게를 줬어요. 멍게를 2개인가 줬어. 서비스로. 이거 손질하는데 손질비가 3,000원이에요. 4년 전에. 이해돼요? 안 되는 거 도대체 안 돼. 서비스 준 것도 칼질 한 번 하는데 2개인데 칼질 한 번에 몇 번 하겠죠. 근데 3,000원이나 올라가 있어요. 조용히 타일렀죠. 사장님한테.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하다가 나중엔 내 말이 맞는지 그건 빼주더라고. 그리고 이제 횟집 산 데다가 뭐라고 막 했지. 그런 식당을 소개했냐고. 그래서 그 사장님들도 그건 안 되는 건데. 근데 지금 가봐요. 그거 받아. 4년 전에 3,000원이야. 서비스 받아온 게. 거기에 좀 정이 떨어졌죠. 대명은 안 그러겠죠? 더해요? 설마 저기 있는 소땡 호구보다는 덜 하겠지. 나 어디라고 안 했어요? 저희 저기 가면은 강원도에 가면 소소포구라는 데가 있어갖고 그런 거예요. 어때? 나오다 보면 꼭 세번 빅 들어가. 주변에 다 세금이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터미널. 서민들이 가까운 데 있어야 이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 금싸라기 땅,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동서울, 그 다음에 남부 다 금싸라기 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건 뭐냐? 서민이 이용하는 업종은 중과세 안 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병원, 의료. 그래서 잠실 같은데 대형 병원이 막 생기잖아요. 중과세 안 하니까. 서민들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맨날 꿍시렁 됐다가 몇 년 전에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그게 나한테 꿍시렁 된 게 나왔다고. 근데 꿍시렁 되면 꼭 나와. 이거 뭐냐? 할부금융업. 대출받는 대부업 개념이 되겠죠. 왜 이거는 중과세 안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서민들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가까운 데 있어야 되겠다. 이것도 바뀌어야 되겠죠. 왜? 요즘 다 핸드폰으로 다 입금되고 한대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요건 꿍시렁대. 요건 내가 이해를 못해. 다른 건 다 이해하는데. 그럼 이번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과세는 대도시 법인 설립했을 때 없던 게 생기면 중과세, 제외되는 업종은 요렇게 있더라. 끝. 요러면 되겠죠. 이해가셔요? 그 다음에 부가징수는 간단하니까 후딱 납세지. 납세지는 물건이 있는 곳 어디가 되죠? 소재지. 그런데 다른 건 지방세는 다 소재지입니다만은 이 등록면허세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건 소재지야. 눈에 안 보이는 건 소재지가 될 수가 없죠. 예를 들면은 어떤 노래 좋아해요? 노래? 수고했어요. 자, 여러분 테스형이란 노래 알아요? 그걸 제가 작곡을 했어요. 지금 봐봐. 지금 유머인데 거기에다 대고서 진짜요? 우리 대화가 안 되잖아. 어떻게 내가 작곡해? 예를 들자니 테스형을 내가 작곡했어. 그럼 내가 저작권이 있는 거죠.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그 등록권자의 어디가 된다? 주소지가 된다. 이거 설명하려고. 패스는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지금 면면서 진짜 이래요. 그렇게 순박하니까 함정에 허곤날 걸리지. 그 다음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는다. 등기니까 등록관청 소재지가 되고, 그죠? 소재지. 그 다음에 신고납부는 선불이라고 그랬죠.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접수일까지. 똑같은 날이라고 그랬죠. 오늘 할 거야, 접수일까지. 2시에 갈 거야, 2시 전까지. 등기소에다가 현금을 내는 게 아니라 뭘 제출한다? 영수증을 제출한다. 그 다음에 추가신고납부는 취득세에서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간단히 넘어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 취득세 냈어. 근데 증가세 대상이 됐어. 그럼 더 내야 되겠죠? 더 낼 때는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취득세하고 며칠 이내 취득세? 등록면허세도 추가 신고할 때는 기간이 주어져.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가산세 포함 제외가 된다는 거.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된 지문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올해는 해당이 없어. 작년에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쉬워? 60일 이내. 가산세 제외.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자, 비과세 받았다. 빵프로 받았다가 부과 대상이 되면 세금 내야 되겠죠? 며칠 이내? 60일 이내. 가산세 포함 제외. 신고납부 들어간다. 이건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니까 올해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추가 신고납부. 그 다음에 신고납부 안 하면 고지서 날라오죠. 고지서 날라오는데 거기에 뭐가 인쇄돼서 오죠? 가산세. 또 해봅시다. 여기 과소신고. 손가락은 왜 저래지 말아요. 과소신고 10%. 가산세 공부하는 거예요. 과소신고 10%. 무신고. 사기. 납부는 맨날 이자식으로 붙는다고 그랬죠. 이자식으로부터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5.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앞으로 매주 이러려고 그래. 공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신고 안 하면 고지서 날라와. 보통징수라고 그러죠. 여기에 뭐가 인쇄돼서 와? 가산세. 가산세 들어갑니다. 과소신고. 덜 신고했다 이거야. 무신고.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납부는 매일매일부터 매일매일 이자처럼 10만 분의 얼마? 25. 끝. 요게 가산세 전부예요. 그 다음에 마무리. 등록면허세 쫓아다니는 건 지방교육세 몇 프로다? 20%. 그리고 감면 깎아주면 항상 도로 뺏는다고 그랬죠. 감면 깎아줬어. 깎아준 다음에 20% 도로 빼서 어디에 쓴다고? 농어촌 특별세로 쓴다고. 끝.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분량도 적죠? 1시간 정도의 강의 끝났습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면 2문제, 적게 나오면 1문제. 요 안에 답이 있는 거야. 요것만 달달달달 공부하면 끝나는 거야. 아까 10% 20% 이게 없는데요. 취득세 했기 때문에 내기로 둔 거야. 또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신고 안 하면 고지서 날라오죠? 가산세가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럼 과소신고 몇 프로? 무신고. 그 다음에 사기. 요건 신고를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납부. 돈 안 내면 이자처럼 이자식으로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5가 붙는다. 요거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 계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비과세가 마무리 나와 있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첫째, 국가가 하는 거. 국가는 무조건 비과세죠. 그 다음에 뭐냐? 정부 정책이 바뀌었을 때. 3번, 행정구역 변경, 그 다음 계량 단위 변경. 계량 단위가 평형에서 제곱미터로 바뀌었잖아.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이 실수했다. 시험에는 담당 공무원의 착오 그대로 나온 적이 최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거, 정책이 변경된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짠한 거. 회사 정리 망했어. 특별청산 폭삭 망했어. 그럼 망했으면은 짠하잖아. 비과세. 그 다음 묘지. 묘지는 짠해요, 안 짠해요? 왜? 누워 계시니까? 누워 계신지 서서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묘지는 짠하니까 비과세다. 묘지는 사올 때만 취득세 2% 내요. 그 다음부터 등록면허세, 비과세. 좀 이따 배울 재산세 또 나옵니다. 재산세 안 걷어요. 묘지는. 왜? 누워 계시니까. 그래서 취득세만 2% 내고 묘지는 다 비과세가 되더라. 끝.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래도 단어 같은 것만 잘 알면 답 찾는 건 지장 없어요. 이해 좀 가셔? 아니에요. 10분 가셨다 할까요? 예.